놀랍게도 또 한 번의 충격이 찾아왔다. 2년간 72억 FA 계약을 마친 뒤 단 2시즌만 소화한 베테랑 선수가 35인 보호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고, 바로 그 선수를 최하위 팀이 가로챘다. 키움 히어로즈는 왜 올해 한화에서 전력 외로 평가받은 안치홍을 선택했을까?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는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2025 KBO 2차 드래프트에서 전체 1라운드 1픽으로 한화의 내야수 안치홍, 35을 뽑았다. 선수 이동을 활성화하고 리그의 균형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경년으로 시행되다가 중단되었던 2차 드래프트는 후속 제도인 퓨처스 자유계약 선수 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하며 2023년 다시 부활했다. 2차 드래프트에서는 각 구단별로 보호선수 35명을 제외한 소속 선수, 육성 선수, 군 보류 선수, 육성 군 보류 선수가 지명 대상이 되었다. 입단 1에서 3년차 소속 선수, 육성 선수, 군 보류 선수, 육성 군 보류 선수와 입단 4년차 소속 선수 및 육성 선수 중 군보류나 육성 군보류 경험이 있는 선수, 해당 연도 FA, 해외 복거 FA 포함, 외국인 선수는 자동으로 지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명 순서는 2025 시즌 최종 순위의 역순에 따라 총 3라운드에 걸쳐 진행되었다. 하위 3개 팀에는 최대 2명의 추가 지명권이 주어졌으며 한 팀에서 최대 4명까지 선수를 뽑을 수 있었다. 양도 금액은 1라운드 4억 원, 2라운드 3억 원, 3라운드 2억 원, 4라운드 이후에는 1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키움 히어로즈 두산 베어스 기아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 KT 위즈 NC 다이노스, 삼성 라이온즈 스즈 랜더스 한화, 이글스 LG 트윈스의 순서로 지명이 진행되었다. 2024 시즌을 앞두고 한화와 2년간 최대 72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한 안치홍은 계약 2년 차인 올해 66경기에서 타율 0.172, 2홈런, 18타점, 9득점, OPS 475라는 극심한 부진을 겪었다. 잦은 부상까지 더해져 김경문 감독의 전략 속에 포함되지 못했고 결국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뒤 이번 시즌 최하위 키움의 선택을 받게 되었다. 키움은 2라운드에서는 두산의 외야수 추재현을 선택했다. 추재현은 2025 시즌 전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 자이언츠에서 두산으로 팀을 옮겼지만 34경기 타율 0.22, 1홈런, 7타점, 7득점에 그치는 데 그쳤다. 이어 3라운드에서는 한화의 투수 배동현, 4라운드에서는 롯데의 투수 박진영을 지명했으며 5라운드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배동현은 경기고와 한일장신대를 졸업하고 2021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한화의 2차 5라운드 42순위로 지명된 좌완 투수로 2021년 20경기 출전 후 상무에서 군 복무를 수행했다. 강릉고 출신 박진영은 2013년 롯데의 2라운드 13순위로 입단한 이후 팀의 핵심 불펜으로 활약해왔으나 올해는 7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8.44에 머물렀다. 키움 관계자는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는 포지션의 구애 없이 실력이 뛰어나고 팀 전력에 바로 기여할 수 있는 선수를 뽑는 데 중점을 뒀다며 총평을 전했다. 또한 1라운드로 지명한 안치홍은 정확한 타격과 장타력을 갖춰 타선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설명하며 풍부한 경력과 탁월한 워크에틱으로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의 중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안치홍을 비롯해 새로 합류하는 모든 선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베테랑 선수의 이동이 눈에 띈다. 노련한 타자 안치홍, 35. 이번에는 키움의 유니폼을 걸칠 예정이다. KBO는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스카이 30일 컨벤션에서 2026 KBO 2차 드래프트를 진행하였다. 이번 2차 드래프트는 올 시즌 순위의 역순을 따라 키움 두산 기아 롯데 KT NC SSG 삼성 한화 LG 순서로 픽이 이루어졌다. 1순위 지명권을 지닌 키움은 경험 많은 내야수 안치홍을 선택하였다. 안치홍은 2023 시즌 후 한화와 2년 최대 72억 원의 FA 계약을 맺었던 선수로 전년도에는 128경기에서 타율 300, 142안타, 13홈런, 66타점, 3도루를 기록했으나
이번 시즌에는 66경기 타율 172, 30안타, 2홈런, 18타점, 3도루에 그치며 큰 부진을 겪었다. 그럼에도 키움은 통산 1859안타와 155홈런을 쳐낸 베테랑 타자 안치홍을 놓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베테랑 우완 투수 이태양은 기아에 합류한다. 이태양은 올해 한화에서 14경기 11과 3분의 1이닝을 던지며 1패, 평균 자책점 3.97을 기록했으며 그의 통산 성적은 422경기 925와 3분의 2이닝, 38승 55패, 1세이브, 33홀드, 평균 자책점 4.96이다. 그 외에도 오른손 투수 이용찬은 친정팀 두산으로 돌아간다. 이용찬은 통산 569경기 1068이닝 65승, 71패 173세이브 10홀드 평균 자책점 3.94의 기록을 가진 리그 최고 마무리 출신이지만 지난해에는 12경기 15와 3분의 1이닝 1승 2패 1홀드 평균 자책점 10.57로 부진하였다. 오랫동안 기아에서 뛰었던 임기영은 이제 삼성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 임기영은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9이닝을 투구하며 1승 1패, 평균 자책점 13.00에 그친 바 있다. 이날 KBO 2차 드래프트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10개 구단 모두 합쳐 총 17명의 선수가 뽑혔다. 2년마다 열리는 KBO 2차 드래프트는 각 구단이 보호선수 35명을 제외한 나머지 소속 선수, 육성 선수, 군보류 선수, 육성군 보류 선수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단, 입단 1에서 3년차 소속 선수, 육성 선수, 군보류 선수, 육성군 보류 선수와 해당 연도 FA, 외국인 선수는 2차 드래프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명 순서는 그의 KBO 리그 순위의 역순으로 정해진다. 지명은 3라운드까지 진행되며 해당 연도 최하위 3개 팀은 최대 2명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또한 한 구단의 선수를 4명 이상 뽑을 수 없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선수 계약을 맺은 구단은 1라운드 지명 선수에 대해 4억 원, 2라운드 선수에게 3억 원, 3라운드 선수에게 2억 원, 4라운드 이후 선수에 대해 1억 원의 양도금을 원소속 구단에 지불해야 한다. 하나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유독 소식이 없다. 1번 타자와 중견수라는 확실한 보강 포인트가 분명함에도 구단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팬들은 안타까워한다. 하나는 왜 또 가만히 있는 거냐? 박혜민을 데려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하나가 조심스러워진 배경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 지난 몇 해 동안의 FA 투자. 성과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상백, 심우준, 안치홍. 모두 실력 있는 선수들이지만 계약 당시 예상과 실제 성과 사이의 차이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전력 보강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구단 안에서는 FA 투자 효율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도 다시 소극적인 자세를 고수한다면 팀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또한 미루게 될 수 있다. 주전 1번 타자와 중견수는 현재 하나전력에서 가장 명확한 약점이다. 테이블 세터에서 출루력이 나오지 않으니 중심 타선도 본래 역할을 하기 어렵고 외야 수비의 불안정성은 시즌 내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단순한 기록 이상으로 훨씬 체감되는 약점이다. 그래서 팬들이 자연스레 박혜민을 생각하는 것이다. 수비 안정성과 경험, 주루 능력, 그리고 1번 타자 역할까지 모두 갖춘 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선수. 물론 나이와 장기 계약에 따른 위험 요소는 있다. 하지만 당장 전력의 허점을 메꾸기 위해서는 박혜민과 같은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하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과거의 실패에 매여 또다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선수에게 과감히 투자하여 방향성을 되찾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는 리빌딩 중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력 보강의 효과를 바로 경기력으로 연결지어 보여줄 때가 되었다. 과감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중함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발을 빼는 구단은 결국 더 큰 실패를 맞이하기 마련이다. 하나가 지금까지 겪은 문제는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 정확하지 못한 투자에 있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